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문제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은 N2부터 N3셀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함수를 이용하실 때는 필드명을 우리가 임의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의 필드명과 다르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2부터 L46 영역에서 내국인 합계가 내국인 합계 평균 이상이고 그럼 내국인 합계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할 거고 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구가 A열에 입력된 구가 0통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필드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N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를 입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함수를 AND란 함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국인의 합계가 있는 2, 3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내국인 합계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하고 나서 이 영역은 모든 셀마다 같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 쉼표. 두 번째, A열에 입력된 9가 A 3셀에 있는 값에서 0통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렇다면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프트 함수 입력하셔서 9 A 3셀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0통과 같습니까?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누르십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구하고 동가 세대수 그 다음에 내국인 합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다음은 N5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셔서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A2부터 L4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의 범위 N2부터 N3을 선택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서 특정 필드만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특정 필드가 있는 N5부터 Q5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그래서 9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국인 합계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실 때는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L46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안쪽에 오셔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들에서 B열에 입력된 동에 매가 포함되면서 뭐가 포함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된 함수를 보면요. fin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합계가 하위 12보다 적은 행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합니다.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AND라고 입력하시고 찾고자 합니다. find 현재 B열에 입력된 동 데이터에서 매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시작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매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B3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B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한다면
동에 가서 우리는 매라는 글자를 찾는데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다면 동 안에 매라는 글자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면 시작 위치가 구해진다면 포함되었구나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주셨고요. 두 번째 총합계가 있는 D3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D열에 있습니다.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이 12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12보다 작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몰 함수를 이용하셔서 스몰 입력하시고 우리는 총합계 영역에 가셔서 쉼표 그 다음에 10번째 해당한 10이라고 입력합니다. 10번째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서식은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색깔을 색에서 글꼴 색깔을 흰색 배경 1번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아래쪽에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을 확인해 보시면 메탄동하고 메산동에 해당된 데이터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총합계 중에서 하이 12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의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기본 작업 다시 1번, 2번 분리되지 않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 작업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L4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 행이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반복할 행을 선택하셔서 이 행이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행렬 머리글이 인쇄될 수 있도록 인쇄에 가셔서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시고 페이지 여백은 좁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탭에 가셔서 자동 맞춤에 용지 너비를 너비 값만 1로 하시면 돼요. 모든 열을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고자 합니다. 높이 값은 입력하지 않고요. 너비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모든 페이지 머리글을 작성하되 첫 번째 페이지 머리글에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고 머리글 편집을 누릅니다. 첫 페이지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수원시라고 표시하실 내용을 입력하시고 수원시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머리글 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전체 페이지 삽입 한번 클릭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시고 현재 페이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하신 아까 우리 좁게라는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좁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백에 가셔서 좁게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셨다면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셨을 때 현재 1페이지와 2페이지, 1페이지에는 수원시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2페이지에 가시면 전체의 두 번째 페이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셨기 때문에 행렬 머리글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어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페이지 설정에서 용지 너비 값만 1로 하시고 높이 값은 지정하지 않으셨던 그 기능은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작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본 작업,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배점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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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15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서 A조와 B조의 세트별 경기를 비교하여 스토어를 F4부터 F13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트 승은 2점, 무승부는 1점씩, 그 다음에 세트 패는 0점으로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래서 그 값을 다 더해서 몇 대 몇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함수는 concat 함수와 sum과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cat 함수는 현재 작성하는 수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concat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F4셀을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CON 입력하시면 첫 번째 텍스트 문자열의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몇 대 몇이라고 하실 때요. A조를 기준으로 기준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sum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if 조건을 주겠습니다. 조건 if 첫 번째 A조에 B4부터 D4까지는 하지 않고 A부터 D4까지 그러니까 2사를 포함하지 않고 D4까지 A 세트 그러니까 1, 2, 3 세트에 대해서만 그래서 B4부터 D4까지만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큽니까? B조에 H3부터 J4까지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크다면 저희는 아까 승점 세트 승은 2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점을 더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가로 열고요. 1세트부터 3세트까지 B4부터 D4가 같습니까? B조의 1세트부터 3세트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무승부일 때는 1점을 더할 겁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이기지도 않았고 무승부도 아니라면 진 거잖아요. 패했다면 0점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if를 2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도 1번, 2번 가로를 닫으시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쉼표. 그럼 A조를 기점으로 몇 대라는 점수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콜론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콜론 뒤에다가 제가 엔터를 누르고 눌렀어요. 쉼표. 콜론을 연결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콜론 입력하시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sum 함수를 통해서 이제 B조를 기준으로 작성할게요. if 만약에요. B조의 기준이니까 H4부터 J4의 값이 큽니까? A조의 B4부터 D4의 값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2점을 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H4부터 J4 선택이 안 돼서 제가 D에서부터 드래그한 겁니다. 같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클릭이 안 되죠. B4부터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럼 아래쪽에 가셔서 클릭하신 다음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콜론 우리는 D4까지 직접 그러니까 수식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셀 선택하는 게 좀 어려워졌을 때 아래쪽이나 위쪽을 선택하셔서 방향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점이라면 1점을 더하겠습니다. 이기지 않고 무승부도 아니라면 진 거잖아요. 졌을 때, 패했을 때는 0점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를 2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2번, sum을 사용하셨으니까 sum에 대한 가로까지 닫으시고 맨 처음에 작성하셨던 concat란 함수에 가로 열고 맨 마지막에 닫힐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표 3에 작성된 오른쪽에 작성된 순위표를 이용하여
표 2에다가 표 2의 C17부터 E25 영역에다가 B열에 입력된 순위별 추가 포인트와 점수와 보상금을 추가 점수, 추가 보상금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는 열의 위치, 문제의 찾는 열의 위치는 이제 표 3에 가셔서 순위를 찾을 거고요.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열이 포인트, 세 번째 열이 점수, 네 번째 열이 보상금인데 그 찾는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숫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 값은 추가 포인트, 추가 점수, 여기 추가 포인트, 추가 점수, 추가 포상금에 공백 다음, 추가 다음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다음 필드명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 순위를 가지고요. 오른쪽 표 3에 가서 순위표역에서 찾겠습니다. 만약에 포인트라면 오른쪽 표에 두 번째라고 2라고 넣으셔서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가 포인트를 순위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추가 점수를 하시려면 또 VLOOKUP에 똑같은 방식의 3이라는 값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2, 3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주어진 함수 공백 다음에 있는 필드명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거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포인트라는 공백 다음에 있는 글자가 포인트라는 값을 표 3의 필드명에 가서 찾아서 포인트는 지금 범위 안에서요. 몇 번째 있습니다. 근데 범위를 만약에 순위부터 준다면 순위가 첫 번째가 되고요. 포인트는 두 번째 있는데요. 점수는 세 번째 있는데요. 라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식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찾아올 건데 어떤 데이터가 몇 번째 있냐면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일단 현재 작성하고자 하는 표 2의 추가 포인트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화면에 좀 그 추가 포인트란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위쪽을 좀 클릭할게요. C15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해서 C16셀을 선택을 하되 C16, D16, E16입니다. 추가 포인트, 추가 점수, 추가 보상금은 C16, C16, D16, E16입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16행을 고정하고 그 다음 몇 글자라고 라이트 함수에서도 몇 글자라는 값을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전체 글자 수에서 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C16이 선택되지 않으니 클릭하셔서 C15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를 이용하겠습니다. F4 눌러서 C16셀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C16셀만 고정하시고 그 다음 렌 함수를 통해서 C16셀은 추가 공백 3글자 포인트 6글자입니다. 6글자 중에서 마이너스 공백의 시작 위치를 빼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find 함수입니다. find 공백을 찾아라. 어디에 가서 추가 포인트에 가서 마찬가지로 계속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16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find 함수를 통해서 공백을 찾으면 공백은 세 번째 있는데요 라고 하면 전체 글자 수가 총 6개인데 3을 빼주면 3글자라고 구할 수 있죠. 그 값을 라이트 함수에 넣어줍니다. 라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쉼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포인트라는 글자를 찾았고 포인트라는 글자는 표 3에 가서 순위를 포함하거나 안 하거나 할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위를 포함하시면 그냥 더하기 2를 안 하시면 되고요. 순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하기 2를 하셔야 포인트가 두 번째가 됩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순위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역에 가서 포인트부터 점수, 보상금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포인트라는 글자는 현재 범위 정한 영역에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저희는 VLOOKUP에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열입니다. 더하기 1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추가 포인트는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추가 점수와 추가 포상금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이상하네요. 다 150만 원입니다. 다 150만 원. 4등은 50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제가 뭔가를 잘못 작성했다는 거죠. 추가 포인트가 다 150이 아니라 200도 있고 100도 있고 50도 있는데 다 15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딘가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럼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B17셀에 있잖아요. B17셀 순위가 있는데요. B17셀은 B18셀, B19셀, B20셀, B열에 있지만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C열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VLOOKUP 첫 번째 있는 B17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셔야 B열을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다시 한번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추가 포인트는 동일하지만 옆에 수식을 복사했을 때 추가 점수와 추가 포상금은 이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B열에 있지만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B열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아까 포상금의 값이 잘못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표 1의 선수별 세트 점수를 이용하여 표 2의 평균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표 2에 선수명이 있습니다. 선수명을 표 1에서 찾습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 점수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A조에 없으면 B조 세트를 참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명을 A조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B조에 찾아보고 그래서 찾았다면 우리는 1세트부터 3세트까지 합계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요.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평균을 구하실 거라서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A조인지 B조인지는 지금 모릅니다. A조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없다면 B조에서 또 찾아보실 겁니다. if error 만약에 A조에 없다면 저희는 B조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거라서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찾고자 합니다. 네, 문제에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XLOOKUP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LOOKUP 찾아오고자 합니다. 찾을 값은 선수명을 가지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한번 복사할 거라서 A열 고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하셔도 틀리진 않고요. A17셀에 있는 값을 A조에 가서 찾겠습니다. 단 A조에 해당한 데이터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표. 저희는 A조에 가서 선수명을 찾은 다음에 1세트, 2세트, 3세트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세트, 2세트, 3세트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B4부터 3세트까지 해당한 D13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A조에 없는데요 라고 XLOOKUP을 통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A조에 없다면 B조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X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선수명을 A17셀의 값을 우리는 B조에 가서 선수명을 찾겠습니다 라고 G4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찾았다면 돌아올 값은 1세트부터 3세트까지 점수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X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셔도 되는데, 배열을 이용한 수식이라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살짝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맞는지, 제가 구한 값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배윤서라는 학생의 평균값이 맞는지, 배윤서는 현재, 네, 여기 있습니다. 배윤서는 A13셀에 있습니다. 그럼 1세트부터 3세트까지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을 하면 30이었고요. 그 30에 대한 평균이니까 10이라고 구해졌습니다. 김영수도 마찬가지로 A조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A조에서 10 더하기 9 더하기 10 했더니 9.67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A조, B조라고 언급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평균값만 구해주시면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구하신 다음에 맞게 구해졌는지 한번 확인 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참조하여 표 2에 선수명과 순위를 이용하여 표시 예와 같이 조별 등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수명의 두 번째 글자는 별표로 바꾸라고 되어 있으니까 replace 함수를 통해서 일단 구하신 다음에 별표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선수명,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조인지 B조인지 그리고 몇 등인지를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G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replace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선수명에 가서요. 그 다음 두 번째에 가서요. 한 글자를 두 번째, 3이라고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두 번째에 가서 한 글자를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찾고요. 그 다음 별표는 큰 따옴표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의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선수명의 중간에 두 번째 한 글자가 이렇게 별표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표시 예제와 같이 선수명을 중간에 있는 글자만 별표로 처리했고요. 그 뒤에다가 연결하고자 합니다. 컨캐드 함수가 제시되진 않았어요. 그럼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작업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다시 그 안에다가 A조인지 B조인지를 찾아가지고 연결하고자 합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if 만약에요. count if를 통해서 우리는 A조에 가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에 가서 선수명에 가서 선수명 A4부터 A13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이 영역에 가서 배윤서를 찾겠습니다. 만약에 찾았다면 하나가 있다고 라고 값이 구해지겠죠.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한 명이면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하니까 한 명이면 1과 같습니까? 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수명이 한 명 이상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크거나 같다 1이라고 하셔서 한 명이거나 뭐 두 명이거나 세 명이거나 라고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만 주셔도 상관없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근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1이란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값을 찾았다면 선수명에 가서 배윤서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한 명 있습니다. 라고 1이 구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수명에 배윤서가 두 번 있다 그러면 2라고도 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한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범위 정한 A4부터 A13에서 찾았다면 A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조라고 작성할 건데 굳이 아까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따로 만들어야 될까?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 가로 열고 작업을 굳이 두 번 하지 않고 여기 안쪽에다가도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화하고 A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A조 마이너스
그렇지 않다면 쉼표 우리는 B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B조 마이너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를 통해서 선수명을 찾았다면 A조에서 찾았다면 가로 열고 A조 빼기 A조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B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B조 마이너스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순위를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순위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 순위는 바로 왼쪽에 B17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비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 연산자, 등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몇 등이라고 가로까지 닫고 그 다음 큰 따옴표 처리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배윤서는 A조 1등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김형수도 A조 2등입니다. 그래서 A조, B조에 해당한 조와 등수를 연결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배색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좀 확대를 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ublic 펑션 fn 이름은 진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A 선수명 쉼표 B 선수명 바로 A 선수명과 B 선수명 문제 나와 있는 A 합계가 먼저 오네요. A 합계 B 선수명 B 합계 다음 입력받는 값 A 선수명 A 합계, B 선수명 B 합계라고 인수를 작성해 주셨고요.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수명과 합계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만약에요. A 합계가 B 합계보다 크다면 저희는 fn 진출에다가 표시 이해와 같이 A조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A조의 선수명을 찾아오면 되겠죠. A조의 선수명을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를 닫아서 연결하겠습니다. A 합계가 크지 않다면 else B 합계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A조가 아니라 B조에 해당하니까 B조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B 선수명을 가로 안에다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다음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 현재 A조와 B조에서 점수가 높은 합계가 더 A 합계와 B 합계를 비교했을 때 점수가 높은 선수가 진출할 거라서 비교하고 그렇다면 A조가 더 높다면 A조 선수명을 표시할 거고 A조가 크지 않다면 B조의 선수명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4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진출, A 선수명, A 합계, B 선수명, B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럼 찾았으면 A조인지 B조인지 표시가 되고요. 또 그 옆에는 가로로 이름이 표시된 걸, 선수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에서는 사고 통계점 ACC DB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 B2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어 있으니까요. 커서를 B2셀을 선택하신 다음 ACC DB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족에 가셔서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오피스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파일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라고 있고요. 데이터 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레거시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가족이 가셨을 때 레거시 마법사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고 선택하셔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그러니까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시나 기타 원본에서 만약에 있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시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마법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사고 통계점 ACCDB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안쪽에 청소년 사고라는 테이블을 플러스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요. 안쪽에 있는 필드를 표시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학교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구강, 팔, 다리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내용 맞나 꼭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학교급, 연도, 머리, 그 다음에 구강, 팔, 다리 맞게 하셨다면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연도가 2020년도 이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도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2020년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지정하셨으면 다음에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정렬 순서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침 누르신 다음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고요. B2셀부터 시작해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학교급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연도를 선택하셔서 학교급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이제는 열은 따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학계 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를 선택하고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구강을 선택하시고 값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팔을 선택하시고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선택하셔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 B2셀부터 시작해서 레이아웃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그룹 하단에 학교 급별로 각 필드의 평균과 최대값의 부분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 급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하나의 함수만 구하지 않고 평균과 최대값을 표시할 거라서 부분합 및 필터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요. 부분합 및 필터의 사용자 지정. 그 다음 문제 나와 있는 평균과 최대를 두 개 다 표시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함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균과 최대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학교급 순서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각 필드의 표시 형식을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천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자릿수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 순서는 현재 저희 실습을 하시면 기타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 U가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를 기타 위에다가 배치하고자 합니다. U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 이동하고자 합니다. U 선택하신 학교급의 U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서 위쪽, 기타 위쪽으로 배치하시고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에 해당한 초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U 아래쪽에다가 유치원 아래쪽에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드래그합니다.
다시 중학교에 해당한 데이터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중을 선택하시고 경계 라인을 이용하셔서 초 아래다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선택하셔서 위치를 중학교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위치를 드래그를 할 건데 잠시만요. 제가 고평균을 선택을 했네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를 선택하고 고평균을 선택하고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동이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고를 선택하고 중학교 아래쪽에 배치하시고 다음은 특수를 선택하시고 고등학교 아래다가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역에 우리 위쪽에 있는 합계 머리, 합계 구강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에 소수 이하 자릿수는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마찬가지로요. 합계 구강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팔다리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표시 형식, 그 다음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리도 더블 클릭, 표시 형식, 그 다음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학교급 순서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는 작업하셨고 그 다음 갓필드 설정을 이용하셔서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자릿수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고 특수의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U자의 그룹에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숨기기, 마찬가지 초도 마이너스 클릭하셔서 숨기기, 중, 고, 특수, 기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클릭하셔서 숨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연한 녹색에 문제에서 피벗 스타일 보통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줄무늬 열을 체크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배점은 1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요. 실수 없이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예제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 데이터 정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I4부터 J14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남자, 여자의 합이 100%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썸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제한 대상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작성하고자 합니다. 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우리는 I4 남자 여자가 있는 I4부터 J4를 드래그 하는데 I열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F4를 눌러서 열만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 썸의 합계가 100%라고 입력합니다. 합이 100%가 입력되도록 다음은 제한 대상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요.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다가 남녀의 합이라고 입력하시고 설명에다가 남자와 여자의 합이 100% 되어야 합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빨간색 X자 중지가 맞고요. 제목에다가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입력한 값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 오류까지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렬 부분인데요. B4부터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B4부터 J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고요. 첫 번째 조회수 필드에 대해서 조회수 필드는 셀 색이 노란색이 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범위가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렬하실 거니까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옵션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 조회수는 현재 B, C, D 2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머리글 열의 2열을 선택하시고 셀의 색깔을 가지고요. 노란 색깔을 우리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정렬 기준을 선택하시고 동일한 색일 경우에 기준을 추가하신 다음 구독자 수는 C열에 있습니다. 동일한 색일 경우 구독자 수 누적 그러면 C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값을 가지고 구독자 수가 많은 것부터 많다는 얘기는 큰 숫자부터 표시한다는 거니까요. 내림차순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내용까지 분석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단추에 연결할 거라서요. 먼저 단추를 만들어서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됩니다.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C2부터 D3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C2부터 D3 까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입니까? 라고 표시가 되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는 F6부터 선택을 합니다. F31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F6부터 F31까지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전월 대비 증감률이 양수일 때요. 양수일 때 첫 번째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수, 그 다음에 0에 대한 조건이니까 따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과 같다라는 조건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색깔은 빨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양수일 경우는 빨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왼쪽에다가 삼각형을 표시할 거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삼각형 위 삼각형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할 건데 숫자는 소수 이하 두 자리와 백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문자, 오른쪽에는 숫자. 그렇다는 얘기는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삼각형은 왼쪽, 그 다음에 지금 입력할 숫자 서식은 오른쪽에 입력될 수 있도록 별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스페이스를 공백을 반복해서 열 너비인 만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입력하시고요. 숫자에 대해서는 소수 두 자리에 백분율 스타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00%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다음은 음수일 때는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역삼각형을 선택하시고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 0.00% 동일한 숫자 형식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0이면 빼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을 입력하셔서 서식을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서식이 적용이 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겁니다.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인데 바짝 E2셀에 클릭하기 불편하시면
F3셀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갖고요. 이 2셀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F6부터 F31 영역까지 선택을 하시고 셀 서식에 오셔서 셀 서식에 서식 해제 매크로는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소수 이하 자리를 2자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자리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셀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네, 그래서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을 클릭하면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 만드셨던 내용으로 적용이 되는가, 서식 해제를 클릭하시면 백분율 스타일의 소수 이하 2자리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명예퇴직부터 당연퇴직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퇴직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 사망과 기타는 표시되도록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당연퇴직을 빼고 사망과 기타를 넣으실 거라서 부분 수정하시는 것보다는 전체를 지우시고요. 지역부터 일반 퇴직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사망부터 기타 영역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당연퇴직은 빼고 사망과 기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수정이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바꾸실 건데요. 표시기는 방사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사형, 왼쪽에서 방사형을 선택하시고 위쪽 3개의 방사형의 종류에서 가운데 있는 표시기는 방사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할 겁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고요.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 B2셀에 있는 차트 제목을 연동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B2셀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범례를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요. 범례를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은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눈금선을 추가할 건데요. 기본 보조 가로를 선택하시면 되죠. 지금 작업하는 차트 제목, 범례, 눈금선 이 작업은 차트 디자인의 차트 요소 추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차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범례, 그 다음 눈금선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의 색은 진한 파랑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로주 눈금선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눈금선 서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내가 선택한 게 주 눈금선인지 또는 보조 눈금선인지 이렇게 만약에 주 눈금선이 아니라 축 보조 눈금선 하면 이렇게 안쪽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눈금선을 선택했는데 혹시나 문제는 주 가로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을 했으니까 색깔을 바꾸고 나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축 서식에서 주 눈금선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에 대해서 문제에서요. 진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에서 조금 잘릴 것 같은데 표준색의 진한 파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형 축에 축 지금
2000, 3000, 4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축을 선택하면 축 서식이라고 바뀌었고요. 축 서식의 표시 형식은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을 현재 7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7000을 입력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있는 채우기 및 선에 우리는 둥근 모서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자에 가셔서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선택하신 다음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하시면서 현재 작업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의 매크로와 차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고요. 프로그램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등록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폼이 초기화가 되면요. 프로그램 목록에는 폼을 초기화하고자 합니다. 왼쪽 객체의 화면상에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폼을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등록하면 폼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등록하면을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폼의 초기화 작업 어떤 내용을 하실 거냐면 프로그램명 CMB 프로그램명 목록에는 I7부터 J9 영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MB 프로그램명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점 입력하시면 로소스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로소스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오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I7부터 J9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I열, J열입니다. 열의 개수가 2개인데요. 만약에 지금 CMB 프로그램명을 선택하시고 왼쪽 객체의 폼을 선택하시고 컬럼 카운트가 속성창 보기에 가셔서 속성창에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속성창에 컬럼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폼 초기화에 열의 개수가 2개입니다 라고 입력을 생략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컬럼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희는 폼 초기화에다가 CMB 프로그램 명점 컬럼 카운트를 연결하는 열의 개수가 2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폼 초기화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 두 번째 현재 폼에서 접수일이 있습니다. CMB 접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MB 접수일에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포함하여 오늘 날짜를 넣을 거예요. 오늘 날짜는 dat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현재 시스템 날짜를 포함하여 7일 전 날짜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부터 7일 전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요. 폼 초기화 작업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반복해서 추가를 할 거라서 오늘 날짜에서 하루 -1, 오늘 날짜에서 -2, 오늘 날짜에서 -3 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반복 구문을 사용한다면 for i는
i보다는 k를 사용하죠. 우리가 행의 변수를 보통 i를 많이 사용하니까 k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 k는 1부터 7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떤 반복을 하실 거냐면 CMB 접수일에다가는요. 접수일에다가는 항목을 추가할 겁니다. add item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늘 날짜에서 지금 변수 K라는 변수를 뺀 만큼을 처음에는 2를 빼서 오늘 날짜 하루 전 마이너스 2 하면 이틀 전 마이너스 3 하면 3일 전 데이터들을 CMB 접수일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for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for next K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 첫 번째 프로시저 문제 작성하셨고요. 폼 초기화 작업이 더 있습니다. 문제 봤더니 포커스가 txt 이름에 위치하고 opt 남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아래쪽에 오셔서 아까 for next 문 아래쪽에 txt 이름에는 커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set focus 그 다음에 opt 남에서는 opt 남의 값이 value 추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폼을 띄우면 이름 옆에 텍스트 상자에 커서가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 남과 여가 있는데 폼을 초기화하면 남이 선택될 수 있도록 폼 초기화 작업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폼 초기화 문제에 폼 그 다음에 표시하는 문제까지 해서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등록 화면에서요. 이름, 프로그램명, 접수일을 선택하고 워크숍과 남녀 중에 선택한 다음 금액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한 폼에 입력한 데이터가 엑셀에 가서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클릭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현재 화면에서 엑셀 화면을 살짝 이동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B5셀을 기준으로요.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어보면 5행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에 표 1이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 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 아래쪽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겠죠. B6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세 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하면 3 더하기 1을 하면 4가 되겠죠. 아까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실제로 6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프로시저에 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행의 변수, 한글로 행이라고 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행이라고 하셔도 되고 한글 쓰시고 뭐 상관없는데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왔다 갔다 하시기 사실 한영키 바꾸시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저희는 i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i라는 변수보다는 한글이 편합니다 하시면 한글을 사용하셔도 돼요. 레인지 아까 기준 셀이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아까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5행과 4행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1, 2, 3행과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할 1행을 더할 거라서 3 더하기 1보다는 4라고 입력하시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엑셀 화면에서 이름이 B열에 있고요. 접수일이 C열에 있습니다. 열머리글은 A가 숫자 1이 되고요. B가 숫자 2가 되고요. C열은 숫자 3이 됩니다. 그래서 행열 조금 전에 구한 행에서 두 번째 열에다가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다가 접수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엑셀의 셀을 셀즈라고 하고요. 셀즈 i,2에다가 저희는 이름 입력된 값을 텍스트 이름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이름.valu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value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다음 셀즈 i,3에다가는요.
폼에서 CMB 접수 1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셀즈 I, 4에다가는 CMB 프로그램명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할 건데요. 프로그램명은 살짝 좀 보셔야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문제 내용을 좀 설명하고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수정할 거예요. 네 번째 D열은요. 그 다음 셀즈 I, 5는 다섯 번째 E열은 성별을 입력할 건데요. 성별이 남을 입력할 건지 열을 입력할 건지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남을 선택하면 남이라고 입력할 거고 열을 선택하면 열이라고 입력하실 겁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셔서요. 아까 OPT 폼 초기할 때 남의 값이 true이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값이 value true이다면 이라고 입력하시고 then 저희는 다섯 번째 2열에다가 남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셀즈 I, 5에다가 열하고 입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남 또는 열을 선택할 수 있을 거니까요. 폼 초기화에서 남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남이 아니면 열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남자 아닌데요? 그럼 여자를 선택할 거니까 남이 아니라면 남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열하고 성별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워크샵을 체크하면 Y, 워크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는 N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f 만약에요. 현재 워크샵은 CHK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샵의 값이 true이다면 아까처럼 성별에 표시한 것처럼 true이다면 then THEN 저희는 면을 좀 올려서 여섯 번째 열에다가 셀즈 I, 여섯 번째 열에다가 우리는 Y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no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else라고 입력하시고 셀즈 I, 6에다가는 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 an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그럼 워크샵에 체크되면 Y 체크가 해제 시에는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폼에서 txt 금액 텍스트 상자는 워크샵의 체크 시 프로그램 금액 입력받은 금액에다가 플러스 15,000을 하실 거고요. 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금액을 천 단위 구분기와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우선 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럼 프로그램 금액은 어디에 나와 있냐? txt 금액에 표시될 값은 엑셀 시트 금액 필드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창을 잠깐 닫아 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살짝 작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 모드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등록을 눌렀어요. 그러면 커서가 이름에 깜빡깜빡 하고 있죠. 프로그램 명은 현재 엑셀 시트에 표 2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선택하면 지금 프로그램 명은요. 데이터가 두 개 IR, JR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IR, JR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 IR의 지금 연결한 데이터 첫 번째 열은 프로그램 명에 표시할 거고 두 번째 금액은 금액 우리 폼의 금액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네 번째 열에 대한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선택한 값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선택한 값에 행의 위치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라고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열의 위치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카운트하지 않고요. 첫 번째를 0이라고 카운트하고요. 두 번째를 1이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아까 네 번째 열 CMB 프로그램 명점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리스트, 우리 콤보 상자에 데이터가 두 개 열, I열과 J열의 데이터를 연결해 놨기 때문에 두 개 열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프로그램 명을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한다는 거를 리스트 인덱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순서,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그 순서에 첫 번째 열을 1이라고 하지 않고 0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는 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콤보 상자에 연결된 데이터가 두 개 열인데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명을 D열에다가 네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금액에다가는 일단 표시를 할 거예요. 화면에 폼에다가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일곱 번째 열에다가 금액을 입력할 건데요. 텍스트 금액에다가는요.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천 단위 구분교도 표시하셔야 되니까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포맷 CMB 프로그램 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프로그램 명에 선택한 리스트 중에서 제가 리스트 인덱스로 바로 작성하려고 했네요. 점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CMB 프로그램 명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행에 이제 두 번째 열을 우리가 아까 위에가 첫 번째를 0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 열은 1이 되겠죠. 1의 값을 가지고 더하기 체크를 했기 때문에 15,000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15,000을 더할 거고요. 더한 값을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값을 셀즈 I, 7은 조금 전에 텍스트 금액에 넣으셨던 값을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에는요. 지금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계산한 값을 천 단위 구분교로 표시한 거를 텍스트 금액 텍스트 상자에다가 대입을 해놨거든요. 그 대입해놨던 텍스트 금액을 저희는 일곱 번째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동일하게 노라고 했으면 15,000원을 더하지 않는 작업만 하면 되니까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고요. yes, 체크, 워크샵을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15,000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0원을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포맷 텍스트 txt 금액 텍스트 상자는 워크샵의 체크 시에 15,000원 더하시고 해제 시에는 프로그램 금액만을 천 단위 구분교와 함께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일곱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까지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는 현재 시각을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로 표시하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메시지 박스 현재 시각 한 칸 띄시고요. 현재 시각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현재 시간을 타임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앰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종료합니다. 라고 메시지 박스에 표시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A1셀에다가는 수고하셨습니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A1셀을 선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글꼴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A1셀의 글꼴 폰트점 네임은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꼴 색깔은 RGB 레드, 그린, 블루에서 블루에만 255가 있다면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A1셀에
폰트 컬러는 문제에 나와 있는 RGB라고 입력하시고요. 레드는 0, 그린도 0, 블루만 255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현재 입력된 개수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 하나를 더 표시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 현재 연결된 표시된 문구가 현재 입력한 개수는 한 칸 띄우고, 그리고 나서는 현재 데이터를 입력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개수를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 폼을 등록하는 작업을 하실 때요. 폼 등록하는 작업할 때 i라는 변수가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다. 그럼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면 현재 데이터가 없으면 B5셀 하나만 1이란 숫자가 구해질 거고요.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면 그 다음 행의까지 카운트를 개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복사해서 %,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결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B5셀로부터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B5셀에 있는 필드명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필드명은 데이터를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을 하셔야만 필드명은 빼고 실제로 입력한 행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1만 하면 안 되죠. 표 1이라는 4행도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2를 하셔야겠네요. B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아까 2개였습니다. 필드명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작성된 표 1이라는 B4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어서 -2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문구가 몇 건입니다 라고 건입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번 디자인 모드가 해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등록 이름을 하나 입력하시고요. 홍길동 프로그램명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테니스 접수일은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 오늘 날짜부터 7일 전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워크샵 포함하겠습니다. 열하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액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등록을 클릭하면 표시가 되실 거거든요. 등록을 클릭하시면 테니스의 금액은 워크샵을 포함했기 때문에 75,0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폼에 입력한 홍길동, 그 다음에 접수일,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성별, 워크샵 체크 여부, 그 다음에 금액이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료를 클릭하시면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종료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A1셀에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현재 데이터 입력한 건은 한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입력한 개수는 한 건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다시 3번 프로시저 문제가 배점이 5점씩에서 3, 5, 15점 배점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먼저 하실 수 있는 문제부터 폼 초기화 하실 수 있으면 먼저, 종료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종료, 등록까지 하실 수 있으면 세 문항 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먼저 자신 있는 부분부터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